인간은 언제부터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오늘날 인간의 조상인 옛날의 사피엔스들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리를 지어 협동사냥, 채집만으로 먹고 살던 시절에는 반드시 무리 부족에 소속되어야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단에서 따돌림 받거나 퇴출당하게 된다면 인간은 홀로 살아가기 버거워 금세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의 뇌는 옛날 사피엔스의 뇌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뇌의 진화는 몇만 년, 몇십만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고 지인들과 약속을 잡고 술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소속감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호받고 있다는 안락함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도는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고민해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혼자서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과 같은 것들이 우리 문화에 깊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혼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거나 연인 사이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고독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독은 스스로를 알게 해줍니다.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기쁘고 슬픈지 깨우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열망 같은 느낌들을 깊게 살피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스스로의 열망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은 보람 있는 오늘과 앞으로 만족스러운 일주일 또는 한 달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스스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꿉친구처럼 가장 깊은 사이의 친구처럼 말이지요. 또 고독은 스스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과 의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영화,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미국의 월든 호숫가에 자급자족으로 집을 짓고 살며 고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뭔가 마음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오래도록 같이 있으면 실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친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외롭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저마다 새로운 가치를 정립할 틈이 없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규칙을 협의해야만 했다. 태양은 혼자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태양이 두 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가짜 태양인 것이다. 하나님 역시 홀로 존재한다. 그러나 악마는 결코 혼자 있는 법이 없다. 그는 많은 패거리들과 어울려 대군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고독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제 아무리 고독이 괜찮은 감정이라 한다 해도 너무 지나치거나 아주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적당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어느 날 문득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온다 하며 느껴질 때는 지금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왔군 하며 있는 그대로 그 고독을 납득하고 외로움이 왔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울적한 감정이 찾아왔음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 고독과 외로움을 친근한 벗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겠다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서 일하며 소통해야 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도 무척 중요합니다. 인간은 초기 사피엔스 시절부터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며 상상하고 육체의 힘을 합쳐 오늘날의 거룩한 문명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소통과 교류는 이처럼 인간의 삶에서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생기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산책과 걷기입니다. 되도록이면 햇빛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산책하며 걸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생성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을 올려주고 외로움 같은 울적함을 줄여두며 스트레스까지 풀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뇌 운동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걷기를 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뇌는 함께 움직입니다. 인류의 진화 관점에서 뇌는 몸을 움직이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기 때문에 걷기를 하면 창의성이 올라가고 기억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면 외로움과 고독을 더욱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